조합원이 만드는 신개념 소비자협동조합 쿠빈쿠. 직거래, 안전먹거리, 공동구매 등 아름다운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소비자협동조합 쿠빈쿠. 각자가 주인이고 각자가 주체니까.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주시면서 믿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는. 검색창에 쿠빈쿠를 검색하세요. 네, 지난 1970년대 기자를 해고하고 또 광고를 못찍게 하는 이른바 동아일보 사태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주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신 조치가 내린 1974년 10월 서울대 시위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송건호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자 소속 기자들은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광고 탄압이었습니다. 광고주들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동아일보에 광고를 싣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고 텅 빈 광고라는 시민들의 성원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결국 기자, PD 등 113명을 무더기로 해임했습니다. 광고주를 압박하는 새로운 사실을 했고 이런 풍문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후에 중정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언론 정부의 비판적인 기자들을 배제하는 데까지도 관여를 했다. 동아 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투쟁의 깃발을 든 지 올해로 39년. 혹독한 가시밭길이 40년 가까이 이어질지는 몰랐다. 거리로 내몰려 삭풍을 맞은 100여 명이 넘는 투사들의 명예는 얼추 회복된 듯 보인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조차 동아일보의 자유언론 투쟁 탄압을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할 정도니 2004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안택수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의 일문일답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신문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더 많은데 권력의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역사의 반역자라고 매도해도 괜찮습니까? 이거 실언입니까? 의도된 발언입니까? 권력의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한 발언이 아니고 평소 제가 느끼던 소외를 얘기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바로 1974년 유신 긴급조치 때 자유언론을 주장하던 수많은 기자들을 집단 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다시 복직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유신 타파를 위해서 온 국민이 그렇게 염원하고 있을 때 자유언론 주장하던 분들을 해고를 해서 30년 동안 아직 복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복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동아와 조선이 그런 한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쟁은 멈춰도 될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국민TV 라디오 다큐멘터리 동아투이 39년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영구 집권을 위한 박정희의 음모, 유신 헌법 제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가운데 53조, 대통령이 필요할 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을 독소 중의 독소였다. 이것이 긴급조치를 낳았기 때문이다. 정보기관, 즉 오늘의 국가정보원인 중앙정보부의 요원이 신문사에 상주하면서 기사 작성부터 편집까지 간섭했다. 2001년 MBC와 인터뷰한
박창래, 성유보 당시 동아일보 기자의 말이다. 정보부 요원이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각 신문사에 참조하는, 그래가지고 기사를 빼고 넣고 하는 것을 정보부 요원의 그 지시라고 할까요? 그 권위라고 할까요? 그거에 언론인들이 점차적으로 순치돼가는. 제목을 뭐 이렇게 해라. 어떤 기사는 뭐 씻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이 그냥 나날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소위 기관원이 이 중앙정보부, 보안사, 이제 경찰 이건데 주로 이제 그 전체는 중앙정보부가 했어요. 그래서 그 언론팀이 매일 출근해가지고 아침 지면을 그냥 어떤 기사는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언론사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대단했다. 당시 5년차가 안 됐던 신예 기자 정현주 전 KBS 사장의 말이다. 함석헌 선생님 그 표현을 제가 다시 인용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미운 것이 신문입니다. 신문이 무엇입니까? CR의 눈이요, 귀요, 입입니다. 옛날 예수석가 공자가 썼던 자리에 오늘은 신문이 있습니다. 오늘의 종교는 신문입니다. 이게 함석헌 선생님 CR의 소리 장관호에 쓰신 글입니다. 그럼 함 선생님이 참 밉다고 한 이유는 그때 언론이 전혀 제 역할을 못했거든요. 언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인데 사실 보도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 두 가지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데모 현장에 가서 개화 기자는 접근 금지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젊은 기자들이 더 이상 노예가 될 수 없다 해서 1974년 10월 23일 동아일보는 서울 농대생 데모 기사를 실었다. 기관원이 긴장의 고삐를 늦출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결국 편집국장 송건호와 방송뉴스부장 또 지방부장 등 3명이 중앙정보부 즉 국가정보원에 붙잡혀갔다. 이를 지켜보던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당일부터 동아일보 편집국, 방송국 소속 기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언론 실천 선언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들은 기관원을 내몰고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물론 첫발은 신중했다. 당시 동아일보 기자를 지낸 이태호 씨와 정현주 전 사장의 2001년 MBC 인터뷰 내용이다. 아무리 2시간, 3시간 데모 취재해도 한 대학에 1단밖에 안 나가지만 그 1단이 묶어서 사회면 토업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러다가 그 다음 싸움은 뭐였나 하면은 1단벽을 깨자. 이거는 1000명이 데모해도 1단, 10명이 데모해도 1단, 이 말이 된다. 기사 밸류에 따라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전국 13개 도시에서 인권 기도회를 했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1단벽을 깨는 투쟁을 또 했고, 그래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는 사진 씻는 싸움을 해서 이기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엄청난 정치적인 자기 권력 유지에 대한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막 시위되는 기사들이 막 나가고, 정말 시민들의 그 지원과 격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이 바람은 경향신문, 서울신문, KBS, MBC 등 31개 신문, 방송, 통신 기자들을 깨워 일제히 자유언론의 기치를 들고 나오게 했다. 뒤늦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동참했다. 이를 보고도 눈감을 박정희 정권이었을까? 아니다. 박정희는 중앙정보부, 즉 국가정보원에 시달해 혼을 내주라고 했다. 당시 한국 정부를 대리해 미국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인 김한조 씨가 한 말이다. 2001년 MBC 인터뷰 내용이다. 난데없이 왜 탄압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건 나쁜 놈들이야. 일전에 워싱턴 포스트의 오번도프라고 하는 기자가 뉴욕 타임스의 리차드 헤럴런, 내 기억을 똑똑하고 있어 지금도. 그 두 기자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게 썼는데 동아일보가 그냥 그거를 써서 내가 그런들 잠깐 좀 혼내라고 그랬다고. 조금 혼내주라고.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나한테 말하는 게 꼭 박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녀석들이 내가 하는 것보다는 몇십 배를 더 많이 해가지고 세계 여론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놨다고. 어떻게 혼을 냈을까? 중앙정보부, 즉 국가정보원은 기업인들을 불러 동아일보에 광고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다. 동아일보의 밥줄을 끊으려 했던 것이다. 당시 안국약품 사장의 2001년 MBC 인터뷰 내용. 지금 정부의 시책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동아일보 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사인만 하면 나가는 겁니다, 다. 그런데 난 좀 젊으니까 내가 이거 꼭 사인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거 사인하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고 아주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전대미문의 광고 집단 해약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동아일보는 1등 신문이었다. 동아일보에 광고를 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2001년 MBC와 인터뷰한 안국약품 사장의 증언, 그리고 당시 동아일보의 위상을 소개하는 정현주 전 사장의 말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동아일보 광고 내기가 당신들 그렇게 쉬운지 아냐고 말이야. 참 오래간만에 내가 이거 광고를 지금 내고 있는데 이걸 내지 마라 하는 얘기는 나는 납득이 안 간다. 당시 동아일보는 아주 우뚝 솟은 1등 신문이었습니다. 부수도 가장 많이 나갔고 영향력도 당연히 가장 높았고. But a few months ago, in this newspaper office in Seoul, there was a revolt. They demanded that the paper print stories critical of the Park government. The young reporters won. The paper began giving front-page play to anti-government stories. As the reporting got tougher, government threats and pressure mounted. In late December, the newspaper's biggest advertisers began to cancel their contracts. They gave no reasons. 미국 MBC 방송은 당시 동아일보 자유언론 투쟁을 이렇게 소개했다. 서울에 있는 한 신문사 편집국에서 벌어진 반란이다. 젊은 기자들은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 그래서 반정부 기사를 작성했다. 그럴수록 정부의 위협은 강화됐다. 12월 말 동아일보 광고 해약 사태가 그러했다. 광고주의 광고 해약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빈 지면만은 아니었다. 이름 모를 시민들이 의견 광고로 채워나갔기 때문이다. 광고 탄압 초창기 동아일보 경영진은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언론인 편이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경영진은 권력과 야합한다. 이 결과 자유언론 실천 운동에 참여한 기자들을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편집국 등에서 점거 농성이 벌어졌다. 그러자 경영진은 권력과 결탁해 농성 중인 언론인들을 강제 축출했다. 1975년 3월 17일 새벽 술 취한 보급소 직원 그리고 가판원 등 200여 명이 동원됐다. 맞서 충돌할 의지가 없었던 언론인들에게 이들은 산소 용접기와 해머, 강목, 소방호스까지 들이댔다. 회사가 자신들을 배반했건만 이들은 회사의 중요 자산인 활자판만은 건들지 말라고 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정현주 전 사장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한다. 2001년 MBC 인터뷰 내용. 춥고 좀 배도 고프고 긴장하고 그래서 상당히 탈진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농성 기자들을 새벽에 슬랩스를 푹 풍기는 그런 괴한들이 이 벽을 깨고 들어와서 강제 해산시켰단 말이죠. 선배들 중에 몇치가 뒤에서 고함을 질러요. 활자판 무너지니까 조심하라고. 그 동아일보 활자판 우리가 거기서 단식할 때 활자판 무너질까 싶어서 그 활자판을 신문지 용기를 전부 이렇게 봉해놨습니다. 오가다가 혹시 활자판 무너질까 싶어서. 신문은 그 활자판이 생명이잖아요.
그 활자판 무너질까, 그 깡패들 보고 활자판 무너지니 조심하라고 고함을 쳤다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측의 이야기가 있다. 언론인 축출에 앞장섰던 이동욱 당시 동아일보 주필의 말이다. 투쟁도 적당히 해야지. 가끔씩 협력도 해가며 해야지. 이것이 그의 말이다. 제가 보기엔 동아일보의 태도라는 것은 말하자면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동아일보가 없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아일보의 태도라는 것은 말하자면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건 아니, 그건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동아일보가 박정희 정권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히면 없어지지요. 말은 동아일보에 박정희 정권하고 하면 정면으로 하면 이게 없어지죠. 그건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견딜 수 없으니 일면 복종하면서 일면 저항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견딜 수 없고 그러니까 일면 복종하면서 일면으로서는 저항하고. 그는 훗날 사장까지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널A 보도본부장을 선정한 데 대해 채널A 기자협회와 동아일보 노동조합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채널A 기자협회와 동아일보 노동조합은 이 성명에서 앞으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국회가 언론사의 책임자를 불러 호통을 치겠다는 것이냐면서 이는 언론사의 입을 막는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채널A의 불공정 편파 보도를 두고 국회에서 보도본부장을 부른다고 하니까 채널A 기자협회와 동아일보 노조가 성명을 냈다. 언론 자유 침해 운운하며 말이다. 동아일보 구성원들 입에서 언론 자유라는 말이 나온 게 과연 얼마만인가.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KBS와 MBC, YTN 기자들의 집단 해고와 언론 장악 시도가 벌어질 때도 외면했던 그들 아니던가. 김동현 동아투위 위원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한 말이다. 자유언론 실천운동은 31년 전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 진행형의 운동이어야 함을 후배 언론인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언론 자유는 달성하는 가치가 아니라 유지하는 가치임을 일깨워주는 동아투위. 동아투위의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 한 동아투위 위원은 0으로 끝나는 우리의 기념식은 아마도 내년 40주년이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말한다. 젊은 혈기의 동아투위 선배들은 지금 백발의 노장이 돼 우리들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돌아온 박씨 정권 시대 후배의 안위를 걱정한다. 몸은 늙고 병들어 죽어도 정신만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라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 4년 전 정동익 전 위원장의 말로 확인한다. 자유언론에 대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동아투위의 자유언론 실천투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35년이 지나도록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남은 우리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늙었으나 마음은 아직 청춘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자유언론의 실천에 몸을 바칠 것이며 재판에 승리하여 그 승리의 기쁨을 먼저 가신 위원 여러분의 영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다큐멘터리 동아투위 39년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 지금까지 구성 김용민, 해설 문희정이었습니다.